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호남계 의원들이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 윤리위는 류의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을 26일로 연기하고 류 최고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성우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 시간쯤에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11시 좀 넘어서. 일단 어제 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먼저 들어본 다음에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는 결연한 각오로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찬성 의사가 확인되면 저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만일 당원의 뜻이 통합 반대로 확인될 경우 그 또한 천근의 무게로 받아들여 당대표직을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네, 소장님 일단 어제 안 대표가 당 대표직을 걸고 당연히 지금 걸어야겠죠, 이 상황에서. 대표직까지 걸고 전당원 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회심의 승부수를 가장했지만 예. 사실상 정치를 포기하고 수의 정치, 유리한 게임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건 것이 한두 번은 아니어서 이번 문제가 비장한 각오를 표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당내 정치에서는 실제로 대화 타협을 통한 그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당원 투표를 통하고 그리고 전당원 투표에서 확인된 당심을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표대결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예. 아마 당내에서 안철수 대표의 통합에 반대하는 흐름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통합 의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저는 표결은 유리한 과정에서 결정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반대하는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화하지 않고 수의 논리로 통합을 관철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예. 대표의 리더십 면에서는 저는 일정하게 큰 상처를 남길 가능성도 매우 커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네.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여기서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의총을 3시간 정도 앞두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차피 의총에 가도 각각의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어제 그것이 적절한 승부수였냐,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고 안철수 개인의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총에서 이것이 난상 토론이 벌어지면 서로 합의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통합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보다는 오히려 어떤 당 대표의 결단으로 이것을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추진력을 저는 보여줬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선제 공격이라든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어떤 김빼기 작전, 이런 작전으로 보고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지금 이런 모습은 3년 뒤에 있을 대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새정치의 정치 이념과 철학, 정강정책,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사실 유성엽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이나 상당히 왜 안 오느냐, 안철수 대표 왜 안 오느냐, 그래서 약간 좀 막말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거친 언사를 쓰면서 데리고 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 대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쪼개지더라도 내가 손해볼 건 없다, 이런 계산이 이미 쓴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외견상으로는 예.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 총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방식이지만, 예. 그래서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이미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게임을 끌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미
민주당에 반대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예. 국민의당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 자체가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런 당원들의 구성 비율하고 또 하나는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까지 수천 명의 후보자가 지금 현재 출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아마 현재 국민의당으로 기호를 달고 나갔을 경우에는 3, 4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을 할 경우에는 2등만 할 경우에도 영남이나 호남에서 2등을 하면 중대 선거구제 형태로 치러지는 기초원 선거에서는 당선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이 국민의당과 바른당의 통합이 사활이 걸린 요구이기 때문에 예. 수천 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당원들의 통합 찬성을 독려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당원 투표의 결과는 찬성 쪽으로 다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이런 당심의 분위기와 호남의 실제 민심과 수도권의 민심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당이 중도 개혁 정당으로 나갈 것인지 예. 아니면 중도 보수 정당으로 나갈 것인지에 따라서 본인들의 총선과 지방선거의 당락이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아마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방향, 통합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호남계 의원들은 아마 어제 강력하게 성토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카드가 여기에 숨어 있다 봅니다. 노림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호남을 중심으로 박지원 의원을 대표를 한 여러분들이 민주당으로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예. 이런 것들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방선거 돌파입니다. 합당이 추진되면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와중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만약 지방선거가 치러졌을 때 민주당한테 호남에서 참패를 한다면 예. 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될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고도의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우회 돌파 전략으로 해서 지방선거를 뛰어넘는 그리고 정치 리스크를 상당히 줄이는 그런 어떤 카드로 합당을 지금 추진하면서 이 합당의 형태로 지방선거를 치러지면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임시대표 체제로 지방선거가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치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합당 카드는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소위 말하는 천정박 의원들이 이제 좀 참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 특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안 대표 자체를 뭔가 싫어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뉘앙스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뭔가 어떤 생각들 지금 하고 있을까요? 호남계 의원들이 지금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의당을 탈당해도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민주당 내에서 전현직 원내 지도부 즉 법안과 예산을 국회에 통과시켜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원내 전현직 지도부들은 국민의당에 이탈하는 분들을 민주당에 받아들여서 예. 과반에 근접한 의석을 좀 갖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청와대라던가 나머지 다수의 분들은 의원 빼가기 형태의 인위적인 정계 개편에 대해서 역풍이 더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반대하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 원외위원장으로 오랜 동안 준비했던 분들이 대선 승리는 우리가 하고 그분들이 국민의당 출신들의 의원들이 다시 이 당에 들어와서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그동안 고생한 원외위원장들은 도대체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인가에 예. 대한 강한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이 호남계 의원 국민의당 출신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따라서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은 진퇴양난인데 특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예. 이미 통합과 통합 반대로 갈라져 있는 걸 확인되었으면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통합에 찬성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놓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을 출당 조치를 시켜준다면 호남계 의원들은 교섭단체 20석을 구성할 수 있는데 예. 이 비례대표를 출당시키지 않고 그대로 볼모로 잡고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계 의원들은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독자적인 생존도 막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처사 때문에 예. 강력하게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없고 민주당에서 받아줄 수도 없는 따라서 국민의당 내에서 오늘 당무위원회의, 앞으로 있을 전당원 투표, 향후에 있을 통합 전당대회까지 지속적으로 아마 국민의당 안 대표 흔들기를 통해서
비례대표들을 출당시켜줌을 통해서 그 비례대표원들과 함께 교섭단체라고 하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 때까지 예. 당내 투쟁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진퇴양난이라고 지금 네, 연계 의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출당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의원직을 상실을 할 수밖에 없으니 볼모로 잡고 있다고 네, 말씀하셨고 네. 그 20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나가더라도 20명을 만들지 못하면 사실 지위가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리는 게 아주 큰 일이니까. 근데 지금 20명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반발하고 대표 너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그 당무위원회 올해 1차 표결해서 예. 그 부결을 시킨다던가 그리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부결한다던가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반대한다던가 이런 절차적인 과정은 남아 있는데 예. 아마도 그 안철수 대표가 되고 조직 강화 특위를 만들어내면서 안철수의 통합을 지지하는 예. 그 당내의 구성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마 현역 의원들이 통합 반대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문제, 여론을 동원한 것일밖에 없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정희 시절에 예. 독재를 그 연상한다라고 네. 얘기 나온 건 뭐냐면 바로 호남 유권자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호남 출향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안철수 대표의 통합은 결국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지만 사실상은 향후에는 자유한국당과 예. 중도 보수 통합으로 갈 것이고 그 중도 보수 통합은 바로 호남을 그동안 짓밟아왔던 박정희의 길, 유신 독재의 길과 다름없는 보수 정당으로의 회귀이다. 예. 따라서 이것에 반대하는 호남 유권자들과 수도권 유권자들이 반대해달라라고 호소하는 걸 봐도 표대결보다는 호남의 여론과 수도권의 여론을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저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현재 수적으로는 아마 자유롭게 통합 찬성이냐 반대냐를 선택하라면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계 중진을 따를 의원들은 20명 정도는 좀 확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절차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 곳곳에 덫이 놓여 있기 때문에 20명까지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아마 안철수 대표는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원론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통합을 추진할 때 투표로 결정을 하지는 않는 거죠?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 여론 수렴해서 그것이 뭐 최고위원 회의라든가 당무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면 당의 통합 추진 방식을 결정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바른정당 가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수임 기구를 구성해서 양당 협상 대표가 5명, 10명씩 해서 여러 가지 당명부터 해서 정강정책을 다시 짜는 그런 기간이 있고 예. 그래서 양당 간에 서로 합의각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발표를 하고 나서 나중에 통합 전당대회를 해서 통합을 마무리하는 예. 마지막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저는 뭐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각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당원 위배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의 어떤 당무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면 통합의 방식을 여론을 통해서 듣고 어떤 식으로든 이것에 대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3당 합당처럼 해서 이것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해서 3당 합당은 야합이라고 또 많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마지막에 당원들한테 묻는 전당대회가 생략됐기 때문에 야합이라는 어떤 비난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양당 전당 통합 전당대회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절차는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만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든 정당의 당원 당규상 최고 의결 기구는 현재 전당대회입니다. 예. 그래서 통합의 결정은 전당대회에서 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당원 투표라고 하는 걸 끌어들인 이유는 예. 공식적 의사 기구는 아니지만 당원들의 여론을 압박을 해서 예. 현재 호남계 의원들과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점 때문에 호남 의원들이 분개하고 있는 게 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정치적으로 타결해야 될 것을 정치를 포기하고 소위 말해서 수혜 정치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또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걱정스럽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우리 정치사에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에서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3당 합당도 190석까지 만들었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 참패를
해서 당이 바로 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3당이 합당해서 네. 거대 공룡 여당이 됐지만 그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판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지역주의 그리고 개파 보수주의 정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정치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도 내부적인 어떤 권력 다툼이라든가 예.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다시 쪼개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과거에 우리 한화갑 대표라든가 장상 대표가 한 꼬마 민주당이 예. 호남 지역을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을 제치고 호남에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현재 어떤 국무총리도 꼬마 민주당의 6석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런 경우를 봤으라도 어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 지방선거에서 누가 많이 선전하냐 그거에 따라서 향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변화의 어떤 그런 방향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류여해 최고위원이 엄청 우는 모습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원색적인 비판을 했죠. 홍준표 대표를. 그리고 징계윤리위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일단 결정은 보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신 거? 홍준표 대표가 어제 한 얘기 중에 포털에는 사이코패스만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홍준표 대표에게는 실제 유효의 최고위원이 용도 폐기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홍 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친박을 대체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슈라던가 그다음에 여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필요했을지 몰라도 예. 당무 감사를 통해서 이미 이번에 친홍 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 당이 일정 정도 정비되었기 때문에 아마 유해 의원처럼 대중적인 그 이슈는 몰고 다니지만 실제로 대여 투쟁이라던가 정책적 능력에 있어서 홍준표 대표가 볼 때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번에 당무 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박탈하는 거고 아마 당협위원장을 박탈한 최고위원이라는 것은 정치력을 상실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당 지도부 내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점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유효의 최고위원을 과연 내칠 수 있을 것인가?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그때 당시 이재만 최고위원이 12.83%를 득표를 했고 김태흠 의원이 15.44%, 예. 그리고 유해 의원이 15.7%를 득표를 했기 김태형 때문에 의원보다 높았네요. 위원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내 최고위원회에서 친박이 지금 뭐 한 반 이상을 지금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해 최고위원은 친홍 그리고 홍준표 대표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일정 부분 서로에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유해 최고를 내칠 경우에는 최고위 회의에서 홍 대표의 위상이 상당히 힘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서 지금 일단은 소명기회를 주고 예. 정치적인 서로 합의를 이끌어낼 그런 과정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일 또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될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홍준표 대표의 최종심 성완종 사태와 관련된 내용이 내일 이제 선고가 됩니다. 네. 어떻게 마지막 좀 판결이 예상을 납니다. 예. 하시나요? 그렇죠. 재미난 것은 남의 당 얘기 재미나다 이렇게 표현 안 되겠지만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내일 그 대법에서 유죄 그 선고를 받을 경우에 파기환송으로 파기환송 결정이 날 경우에 자유한국당 대표직은 유효의 최고위원이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 그 상황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아마 대법원에서 여론을 의식한다면 야당의 대표를 파기환송해서 그 정치적으로 사실상 매장하는 것들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당히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지만 문제는 이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1심, 2심에서의 증거와 증인의 유죄 증거 능력을 따지는 걸로 아마 최종 결정을 내릴 텐데 네. 1심에서는 그 경남기업 측에서 정치 자금을 주었고 그 정치 자금으로 대표 선거 때 기탁금을 냈다라는 예. 것들이 인정돼서 유죄가 났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난 것은 경남기업 측에서 그 준 것에 대해서 그 부인을 했고 또 하나는 증거 준 장소 의원회가 대한 진술들이 사실과 달랐다고 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증거가 기각이 됐는데 아마 내일 대법원에서는 그 동안의 증언과 증거들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텐데 아마 이 문제의 여하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의 거취가 판가름나고 한국당도 가까스로 친박에서 친홍 체제로 수습을 한 당이 또다시
경랑으로 빠져드는가 들지 않는가가 내일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생각도 한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사법부가 뭐 저는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있고 역학관계는 엄청나게 큰 회오리 바람을 불어넣어서 내부적인 역학관계도 있지만 저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의 수장이 이렇게 파기환송을 당하면 네. 그 위상 또한 크고 그리고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 화살이 결국은 도미노 현상처럼 해서 민주당 정권한테 이것이 파급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상황보다도 정치권 전체에 회오리 바람이 불 가능성이 큰 그런 아주 메가톤급인 그런 뭐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 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